네, 노베노노. 눈높이보다 좀 더 낮은 코높이 스타일, 코높이 시리즈 0.8 수동태 개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에 촬영 강좌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진행됐었던 0.5였는데 그 사이에 0.6, 0.7은 없어요. 쌤이 그냥 개인적으로 좀 구분하기 위해서 넘버링을 이렇게 0.5, 0.8 이렇게 한 것이고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내용을 보고 오셨다면 지금 수동태 제대로 온 것입니다. 자, 수동태는 말이죠. 제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지금 이름을 3형식 출신의 수동태는 1형식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즉, 자, 1형식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기억해야 됩니다. 1형식은 주어를 설명하는 서술어 하나만으로 주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걸 1형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충어도 필요 없고 목적어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서술어 하나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3형식 출신의 수동태를 1형식 개념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나왔던 이 표현을 하나의 서술어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동사로. 즉, 비동사인 is 그리고 과거분사인 written을 합쳐서 하나의 동사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 이 서술어 하나만으로 주어를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 편지는 쓰여졌다. 그 편지는 쓰여졌다. 이건 전면구리가 묶으면 그 편지는 쓰여졌다. 가능하잖아. 이 서술어 하나가 앞에 나왔던 주어를 설명할 때 그 이후에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수식어는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수동태라고 표현하고 기본적인 수동태, 즉 3형식 출신의 수동태는 1형식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문. 그 창문은 깨졌다. 이것도 이렇게 이 서술어 한 세트만으로 이 두 단어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자, 그 창문은 깨어졌다. 공에 의해서. 이런 걸 이제 수동태, 기본 수동태고요. 3형식 출신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것도 몇 가지만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 숙제는 완성되었습니다. 끝. 요거로 설명이 됐죠. 서술어로. 그리고 나머지는 부사. last night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서 단독으로 부사 취급을 합니다. 자, 어젯밤에 학생들에 의해서 그 숙제는 완성이 됐다. 자, 그 강연은 전달되었다. 대통령에 의해서. 그 소설은 쓰여졌다.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머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7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동태가 여기까지 끝났죠. 원칙적으로 끝났죠. 그리고 전면구 부착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전치사가 또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계속 전면구가 추가적으로 나와서 정보를 줄 수 있죠. 그 기금은, 펀드는 raised, 모여졌답니다. 기금되었습니다. 모여졌습니다. 커뮤니티, 그 지역체에 의해서 뭘 위해서? 자선 사업을 위해서 혹은 자선을 위해서. 그래서 자선기금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면구 두 개 오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자, 여기 honor라고 하는 요 단어가 명예라는 뜻도 있죠. honor라고 하는 자체로만 쓰면 명예라는 뜻도 되지만 동사로도 쓰이고요. 이때는 뭐 따라지다. 그러니까 능동태로 치면은 따르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기꺼이 따르다라는 뜻인데 준수되다라고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동의는 준수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자, 봐봐잉. 여기에 지금 involved라고 하는 요 단어는 과거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분사는 결국에 형용사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 그래서 관련된 뭐 당원들에 의해서 아니면은 뭐 파티라고 하는 게 정당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당들에 의해서 그 동의는 말이죠. 기꺼이 따라졌다. 준수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나머지는 한글 해석 쭉 보면서 한번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고 한글 해석 보면 충분히 잘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번에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쌤이 이 챕터를 만들었는데 방금 전 페이지에서 학습했던 게 딱 이거죠. 주어는 is pp. 그리고 뒷부분은 뭐뭐에 의해서 수동태.
수동태 뒤에 전명구. 이 전명구는 사실 사용되지 않아도 됩니다.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요 자체로만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 행위자가 누군지 알려주고 싶을 때 by 플러스 명사를 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삼형식 출신이라고 쌤이 얘기를 했잖아요. is written, 삼형식 출신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보여줄게. 이걸 다시 능동태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by 플러스 명사였던 행위자가 능동의 문장에서는 주어 자리에 와서 위치가 되고요. is pp라고 하는 요 녀석이 원형으로 들어갈 때는 다시 write 라는 동사로 바뀌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요거 보세요. 이거를 아직 학습을 못했던 친구가 있을 거야. 우리가 동사를 구분한다? 아니면 동사를 좀 디테일하게 썼을 때 동사 원형이 있고요. 동사 원형. 그리고 과거 동사를 쓰고요. 그리고 과거 분사라고 하는 녀석을 씁니다. 과거 분사. 과거 분사가 뭐라고 그랬죠? 방금 전에 과거 분사는 형용사다. 맞아, 형용사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해도 이 녀석은 좀 독특한 녀석입니다. 과거 분사는 동사로 인정 안 해요. 형용사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왔던 write라고 하는 요 동사가 있어. 근데 왜 영어책 제일 마지막에 부록 부분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온단 말이야. 3단 변형이다 해서 A형, 그리고 B형, B형, ABB, 아니면 ABC 이런 거 한번 봤을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런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요 write라고 하는 무엇을 쓰다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은 wrote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가 좀 돼야 돼, 이거는. 원래 보통은 writed라고 해서 여기에 아이고 보통 여기에 뭐 ed나 d를 붙어서 과거형을 만들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예외적인 녀석이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암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과거 분사도 여기서 written 이라고 하는 저 녀석으로 또 형태가 이렇게 좀 다르게 쓰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3단 변형이라고 합니다. 3단 변형. 그래서 3단 변형에서 과거 분사인 요 녀석과 앞에 비동사를 합쳐가지고 만드는 게 수동태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능동태는, 자, 능동태는 어떻게 바뀐다? 바로 요 주어의 행위자였던 by 플러스 명사가 앞으로 오고, 그리고 동사 변형돼서, 이건 과거 분사였고요. 아이고, 왜 이렇게 복잡해? 다 지우고 다시. 자, 이건 과거 분사였고요. 이 녀석이 뭘로 온다? 동사로 변형돼서 들어온다. 자, 그리고 나서 목적어는 원래 이 녀석은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녀석이니까 목적어가 돼야죠. 그래서 뒤로 온다. 이게 바로 변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던 미션들을 하나하나 직접 써봐야 됩니다. 써봐야지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어떻게 변하고 수동태에서 또 능동태로는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바로 보면, 자, 숙제는 완성되었습니다. 학생들에 의해서 지난밤에. 그럼 여기서 여기 나왔던 last night이라고 하는 요 녀석은 부사야. 행위자였던 명사가 아니에요.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녀석을 쓰면 옮겨오면 안 되고요. 요 녀석은 그냥 부사로 냅두고 바로 여기 나왔던 by student에서 명사였던 student만 갖고 오는 겁니다. student. 자, 그리고 여기 나왔던 BPP에서 뭐만 갖고 온다? 바로 요 녀석만 동사로 갖고 온다. 그래서 completed. 이게 과거형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지켜준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대상이었던 요 주어 자리에 있던 녀석을 능동태로 바꾸면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된다. 그래서 homework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부사 그대로 갖고 오시고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숙제를 완성했다. 지난밤에. 자, 같은 식으로 4번, 5번부터 쭉 연결해서 한번 쭉 숙제를 해주시고요. 자, 이게 몇 번 해보면 약 20개의 문장만 천천히 해봐도 원리를 알게 될 겁니다. 한 10개만 해도 원리는 보여. 그리고 20번째까지 계속 천천히 하면서 그 원리를 자기 걸로 체득을 꼭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쌤은 시간 관계 때문에 다음 챕터로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꼭 완성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챕터는 이제 수동태가 어떤 패턴으로 또 변형이 되는지 계속 봅시다. 자,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건 시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수동태를 BPP, BPP, BPP 이렇게 쭉 접근하지만 실질적인 영어 문장에서 보면은 조금 더 복잡한 문장들이 보이죠. 이를테면 예시에서 will be eaten 이란 단어가 보여요. 그러니까 was eaten도 아니고 is eaten도 아니고 will be eaten.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약간 낯설어. 근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시제랑 결합이 됐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은 여기 지금 will이라고 하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랑 합쳐졌죠. 그리고 이게 조동사라고 하는 개념 뒤에는 is라고 하는 단어나 뭐 are라고 하는 요 단어 혹은 뭐 과거형에 있던 was 등등 못 써요. 왜냐하면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을 써야 돼. 동사 원형, 무조건 원형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왔던 요 동사들은 원형이 아니에요. 변형된 구조지. 즉 원래 있었던 영어 사전을 찾아봤을 때 사전에 박제가 되어 있던 그 동사가 원형인 거고 그거를 그 사전에서 빼와서 영어 문장으로 쭉 갖고 오잖니? 그럼 거기에서 이제 현재형이면 뒤에 뭐 s를 붙인다던가 과거형이면 ed를 붙인다던가 그런 게 이제 변형으로 쓰인 겁니다. 하지만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원형만 붙여요. 이게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is, are 등등의 동사의 원형은 be를 써줍니다. be. 자,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온 거야. 그래서 be, pp 이렇게 써지게 되죠. 자, 그럼 그 케이크는 말이죠. 먹혀질 것입니다. 아이들에 의해서. 그 노래는 자 이번에는 현재 완료라고 해가지고 가져갔고요. song이라는 요 단어는 sing이라고 하는 노래를 하다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겠지. 그래서 요건 이제 따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노래는 말이죠. 불려져 왔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자, 그 책은 말이죠. 읽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들에 의해서. 현재 진행형을 썼고요. 자, message는 말이죠. 전달되었습니다. courier라고 하는 건 택배 기사에 의해서 메시지가 전달됐다. 요건 좀 낯설 수 있겠다. had been written이라고 해서 이런 걸 이제 과거 완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거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 낯설죠, 이 녀석은. 만약에 이를테면은 시간의 순서를 이렇게 셈이 선으로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일기를 썼어. 일기를 쓰는데 일기는 보통 지난 일들에 대해서 쓰잖아. 그래서 보통은 다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쓰이죠. 쌤 일기를 작성하고 있는 이 시점은 현재일지라도 일기에 쓰이는 내용은 과거형일 거란 말이야. 어제 있었던 일을 이제 일기로 쓰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과거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언제 쓰냐면 이 과거의 사건보다 더 과거에 있을 때 이때 이제 과거 완료를 씁니다. 이런 걸 이제 대과거 시제라고 표현을 해요. 대과거. 이때 이 대과거를 야 이것도 아직도 착각하고 있어요. 이 대자는 한자로 바꿨을 때 큰 대자가 아니지. 무슨 대자입니까? 제가 또 고급 한자 굉장히 잘 쓰지 않습니까, 쌤이? 이 대자를 써요. 상대할 때, 그러니까 상대대. 상대대가 좀 약간 어색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 했을 때 그 대자가 바로 이 대자를 써요. 대국민 담화. 국민이라고 하는 상대를 두고 담화를 한다. 대국민 담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대가 바로 대과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바꾸자면 toward가 되는 거죠. toward. 어디 쪽으로? 국민 쪽으로 담화를 실시하다. 자, 그러면 이 대는 요 녀석과 상대를 했을 때 이거보다 앞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바로 대과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과거 완료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 뭐랑 같이 쓰이냐면은 이렇게 어떤 과거형에 쓰였던 부분을 하나 던져주고 그거보다 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그때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발견되기 훨씬 이전에 그 편지는 쓰여졌었다. 작가에 의해서. 자, 작가에 의해서 그 편지는 쓰여졌었다. 뭐 그것이 발견은 그럼 이때 된 거네. 발견은 이때 된 거고요. 쓰여진 시점은 훨씬 더 과거니까 이렇게 대과거를 쓴다라는 겁니다. 음. 아, 너무 깊이 들어왔다. 우리가 지금
수동태의 개념만 알면 되는데 요거는 그래도 앞으로 영어 공부하면서 참 도움되는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그 페인팅은 말이죠. 전시가 될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BPP 형태가 됐고요. 자, 나머지도 이제 한번 쭉 보시면, 자, 8번에 과거 완료가 됐죠. 8번에도 역시 대과거 완료가 됐는데, 과거 완료가 됐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before. 마감 이전에 그 해결책은 말이죠. 팀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마감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시제를 준 다음에 시점을 주고, 거기보다 그 전에 발견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9번은 그 빌딩은 말이죠. 건설 중에 있습니다. 회사에 의해서. 이렇게 수동의 의미로 쭉 썼고요. 자, 나머지 10번부터 20번까지는 이것도 한글 해석을 참고해서 충분히 잘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케이. 꼭 한번 훈련해 보시고요. 다음 챕터에서 만납시다.